계속해서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은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보육 관련 학과에서 취득할 수 있고 학점 이수제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치원 전교사 자격증은 유아교육과에서 취득하고 학과제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직 과목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차이가 있었죠. 보육교사 자격증은 교직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요. 유치원 전교사 자격증은 교직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전교사 자격증은 학과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직 적성과 인성검사를 받고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강화된 것은 성인지 교육을 받죠. 성인지 교육을 4번 이상 받아야지만 유치원 전교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과제로 운영되는 것의 이제 또 다른 특징은 교원 양성기관 역량 진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제 국가가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유치원 이제 전교사 자격증이 있다라는 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이제 유아교육과에서 교육을 받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길러서 자격증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교과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비교과 교육과정에 참여해서 학생들이 이제 자신의 역량을 이제 충분히 길러서 그다음에 자질을 향상해서 자격증을 받는 거죠. 보육교사 자격증과 유치원 전교사 자격증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차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육적 마인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교육적 마인드가 형성되느냐 형성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교육적 마인드는 왜 가르치는지에 대한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겠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자신만의 교육 철학이죠.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어떤 자신만의 철학, 소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교육적 마인드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교육적 마인드가 만약에 없다면 자신이 왜 가르치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신념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또 수업하고 아이들을 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적 마인드가 없다면 단순하게 직업으로서 아이들을 대하고 수업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르치려면 교육적 마인드가 이제 분명하게 형성되어야지만 진정한 교사로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교육적 마인드라는 것은 딱 이렇다, 이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고민하고 계속 되돌아보고 또 확인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교육적 마인드입니다. 이제 교대나 사범대에 들어온 학생들은 이러한 교육적 마인드를 학교 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합니다.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교육계획안을 짜게 되고 그 교육계획안에 따라서 또 수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이 가르치는 직업이 나한테 맞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이거를 평생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나가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옳은지, 이런 것을 이제 계속 학생들이 이제 고민하면서 교육적 마인드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또 끙끙 앓으면서 형성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보통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육적 마인드를 형성하죠. 그리고 다른 또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받기도 하고, 아, 저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은 수업이 되겠구나. 아, 저렇게 아이들을 대하면 되게 좋겠구나.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자극을 받으면서 이제 교육적 마인드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또 교수와의 관계 속에서 교육적 마인드가 이제 형성되는 거고, 이 교육적 마인드를 가지고 형성하게 나가면 또 그걸로 이제 또 그 영유아를 이제 가르치는 거죠. 영유아를 가르치면서 아,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게 이런 거였는데 이거보단 저게 더 좋겠고, 아, 이건 좀 잘못된 것 같고, 근데 이런 걸 이제 계속 또 고민하면서 교육적 마인드가 훨씬 더 이제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적 마인드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혼자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끊임없이 학과에서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수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고, 그러한 교육적 마인드를 가지고 또 현장에 나가서 교사 생활을 직접 하면서 훨씬 더 이제 공부가 되면서 굉장히 투철한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직업을 계속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과를 통해서만 이러한 것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학과를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과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교육적 마인드를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유아교육과를 다니는 학생들은 오랜 기간 동안 4년 동안 다니면서 이런 교육적 마인드를 나름대로 형성해서 현장에 나가고 그 현장 생활을 하면서 또 교육적 마인드를 더욱더 공부하는 작업을 거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적 마인드가 분명하게 형성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는 당연히 현장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그래서 교육적 마인드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 그러니까 형성되느냐 형성되지 않느냐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학과제와 그렇지 않은 학점 미수제의 차이점은 겉으로 드러나는 학점을 얼마를 더 취득하고 교직감을 더 듣고 단순하게 이러한 차이를 넘어서서 이런 교육적 마인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사실 나타나는 거고요. 일부에서는 교사 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교육적 마인드가 생기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막상 교사 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교사 생활이 바쁘게 돌아가고, 처음부터 교육적 마인드가 형성되지 않을 때 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보통 일로서 그냥 직업으로서만 교사 생활을 계속 하게 되고, 또 교사 생활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되게 되돌아보고 고민하고 좀 이럴 겨를이 많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처음부터 계속 고민하고 되돌아보고 이런 것이 좀 연습이 된, 학교 생활을 통해서 대학 때 연습이 됐던 사람들은 현장에 나가서 계속 그런 걸 좀 고민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걸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좀 어렵죠. 그래서 교육적 마인드를 가지고 교사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학과제와 학점 이수제는 이렇게 교육적 마인드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